아, 이게 하나 빠졌구나. 자,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이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기본 툴을 이렇게 써봤는데, 이 기본 툴이라는 거는 뭐 스케치업이 끝날 때까지 자기 몸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고요. 뭐 정도는 없습니다. 많이 연습하는 길만이 가장 빨리 익숙해지는 길이고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제부터 모델링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모델링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기본 툴 하면서 이렇게 구를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잖아요. 툴 자체가 이게 다 평면 툴밖에 없고, 사실 구는 그 툴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자체도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거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면에서 보시면 요 제일 여기 보면 팔로우미라는 툴이 있거든요. 아이콘에 보면 팔로우미, 이거를 이용해서 실제로 작업을 많이 하게끔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팔로우미는 이 경로를 따라 가지고 단면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툴바에서 보면 여기에 그 팔로우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서 보면 툴에 보면 여기 팔로우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령은 알아서 실행을 하시면 이 아이콘 모양 자체가 팔로우미처럼 이렇게 아이콘 모양처럼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좀 바뀌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팔로우미는 실제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행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씩 따라 한번 해보죠. 일단 천짜리 박스 하나 이렇게 그려봅니다. 렉탱글로 1000, 1000. 뭐 이건 다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궤도 툴을 움직이셔가지고 푸시풀로 1000.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박스가 천짜리 박스가 나왔죠. 다시 렉탱글을 하나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박스의 상부에 요 왼쪽에 가편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뷰를 잘 조정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렉탱글을 하나 만듭니다. 그럼 만들어지면 실제 이렇게 면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면을 잘 만들어 봅니다. 옆에 붙여가지고. 팔로미가 이게 단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될 단면이고, 이게 경로입니다. 이 사각형 주변을 갖다가 이 단면을 돌릴 거거든요. 그럼 방법이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팔로미 툴을 여기 실행을 시켜 봅니다. 실행을 시켜서 이 단면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당겨 보면 빨간색 선이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끝점에 오면 끝나잖아요. 클릭. 그러면 이 단면이 원을 돌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방법으로 했는데, 이 방법은 실제로 쓰면 안 됩니다. 왜 쓰면 안 되냐면,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 얘가 실제로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서 모델링을 지금 하면서 가잖아요. 그림을 그려주면서 가는데, 실제로 지금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실 계산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이 팔로미 툴 가지고 실제로 원형이라든지 또는 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뻗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안 쓰는데, 안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스케치업이 뻗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보통 선호를 하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 툴에서 우리가 지금 단면을 끄집고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경로를 먼저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에서 요 사각형을 주변으로 팔로우미를 할 거기 때문에 경로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면 선이니까 이 선, 그 다음에 Shift를 눌러주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또는 컨트롤을 누르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요렇게 네 선을 선택을 해서 팔로우미를 쓰면 되는데, 이것도 좀 하수입니다. 왜냐면 위에 사각면이 있잖아요. 이 면만 클릭을 해주면 경로가 다 잡히잖아요. 사각면만 클릭을 하면, 그죠? 그래서 그 면을 돌리면 되기 때문에 일단 경로를 선택한 다음, 그 다음에 팔로우미 툴, 그 다음에 경로 따라 갈 면, 그럼 끝입니다. 이 방법을 쓰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팔로우미는. 자, 기본 우리가
모델링 이 신태를 누르면 탑뷰에서 모델링을 다시 한번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렉탱글 1000콤마1000 뷰를 좀 돌려가지고 푸시풀 가지고 위로 1000만큼, 즉 박스 1000에 1000에 1000짜리를 하나 더 만듭니다. 조금 전에는 이 박스 주변으로 실제로 몰딩류겠죠. 몰딩류를 하나 만들어 봤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이 못따기도 됩니다. 팔로우미 가지고. 자, 천천히 앞쪽에서,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앞면에 라인 툴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렇게 뭐 하나 선을 그어 봅니다. 그러면 선택 툴에서 보면 이렇게 면이 분리가 됐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팔로우미를 실행할 때 돌아갈 경로 윗면이죠. 그죠? 클릭하시고 팔로우미, 그 다음에 돌릴 단면, 이 삼각형 작은 겁니다. 여기 삼각형 이거 돌리면 이렇게 못따기가 되겠죠. 기존에 있는 우리가 모델링 해놓은 거 이거 삭제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나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또는 뭐 이레이저 이렇게 명령을 실행하면 되겠죠. 자, 다시 모델링 신탭을 클릭하면 탑뷰가 되겠죠. 여기에서 서클을 하나 그려봅니다. 서클 이렇게 서클. 그 다음에 뭐 선택 툴은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뷰를 이렇게 돌려서 이쯤 이렇게 중간쯤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 봅니다. 제가 서클을 그릴 때 주의점 한 가지 이야기 드렸죠. 그죠? 축 방향으로 항상 그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클을 이렇게 그려도 서클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을 위해 가지고 실제로 축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이쪽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라인 툴 가지고요. 중심점을 하나 찾아봅니다. 중심점. 이 원의 중심점. 이쪽에 근처에 가보면 센터라고 이렇게 추정값이 뜨죠. 그죠? 센터에서 클릭, 뭐 상부로 이렇게 블루축이 뜨잖아요. 그죠? 블루축 파란색 선이 뜨죠?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끄트머리 이 원의 테두리 있잖아요. 테두리. 다 돼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빨간색 축좌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점선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레드축에 있는 끝선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심점까지 클릭. 그럼 여기서 면이 하나 생성됐잖아요. 삼각형 면. 그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선택 툴로 원을 선택하고 팔로우미를 선택하고 삼각형 선택. 자, 원뿔이 됐죠. 그죠? 원뿔. 삼각형을 원 위치만큼 싹 돌리니까 원뿔이 된 겁니다. 자, 서클을 200짜리 서클을 3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서클 명령, 그 다음에 클릭, 축좌표로 이렇게 움직이주라 했죠. 그죠? 그거는 뭐 레드축이나 그린축이나 상관없습니다. 반지름 200, 엔터. 그죠? 하나 만들어졌죠? 선택 툴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죠? 이동 툴로, 그죠? 복사하려면 컨트롤 눌러가 했잖아요. 그죠? 컨트롤 누르면 플러스가 되죠. 옆으로 이렇게 하나 움직여서.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두 개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자, 화면을 보세요. 화면 할 때 제가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화면 한번 보시고, 자, 이제 뷰를 이렇게 싹 돌립니다. 뷰를 이 정도. 왜냐면 이 지금 그려놓은 선에, 그죠? 직각인 원을 다시 그릴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는 300인 원을 그릴 겁니다. 반지름이 300인 직각으로서. 그러면 서클, 자, 실행을 해서, 자, 중심점이 이렇게 뭐 센터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상태겠죠. 이 상태. 자, 지금 여기에서 수직을 그리려면 그린 색깔이 떠야 되잖아요. 그린 색깔이. 그린 색깔이 안 뜨면 실제로 이 지금 그려진 원에 수직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고정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항상 방향에 대해서 고정을 하려면 Shift를 누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아무 때나 가져가도 실제로 방향이 지금 파란색 계속 녹색만 뜨고 있죠. 녹색만. Shift는 항상 방향에 대해서 고정을 잡아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센터선을 잡아야 되니까 일단 파란색 선에서 끝점이 나왔을 때 안쪽에 이렇게 돼가지고 가보면, 그죠? 이쪽에서 센터선을 가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면 잡아서 300이니까 방향을 이렇게 좌표축으로 해서, 아이고, 잠깐만,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이노. 좌표축 방향에서 300. 그죠? 30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거도 마찬가지지만, 옆에 두 번째 거는 200입니다. 200. 센터선에서. 끝점, 이렇게 엣지에서 이렇게 가면 센터선이 보이겠죠. 추정값이 안 보이면 항상 200이니까 이건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하면 200. 옆에 거는 100만큼 그립니다. 끝점에서 보고 가면 추정값이 보이죠. 여기에서 100. 그래서 결과물은 이렇게 되겠죠. 바닥은 200인 반지름을 그리고, 그죠? 수직에 맞춰가지고 300 반지름이 원, 200 반지름이 원, 100인 반지름이 원.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자, 여기에서 굴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동할 경로, 이 밑에 처음에 그린 200짜리 반원이죠. 이거 클릭하고 팔로우 미, 그 다음에 돌리면, 그죠? 마찬가지로 밑에 선택을 하고 팔로우 미, 돌아가면, 그죠? 선택하고 팔로우 미, 돌리고. 자,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화면에서 돌아가서. 자, 근데 기본적으로 밑면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200짜리가. 근데 이거는 돌린 면이 300이니까 훨씬 크니까 안에 내부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붙어 있을 거고. 얘는 밖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옆에 지금 화면에 보면 뷰에서 여기 보면 엑스레이라고 있죠. 엑스레이. 화면에. 엑스레이. 이거 클릭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엑스레이 모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엑스레이 촬영하는 것처럼 내부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면에서 숨겨졌던 그런 부분들이 다 보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바탕에 돌아갈 경로 이게 필요 없는 선이잖아요. 그죠? 이걸 없애줘야 되는데 실제로 없애려면 밖에서야 지금 구가 계속 선택이 되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면 통과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통과됐는 것 같은데 통과됐으니까 클릭해보니까 이 면이 선택이 됐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원래 면 통과하고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쭉 당겨보세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잘 안 들어갑니다. 이게 면 통과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밑에 바닥에 있는 원이 그려지죠. 선택이 되죠. 그래서 지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거는 실제로 제일 작은 거에 있는 이 면은 그냥 클릭을 하셔가지고 지우면 아무 상관없이 지금 그려진 구와 아무 상관없이 지워집니다. 다 한번 지워보세요. 요거 안에 들어가서 지워보고, 요것도 지워보고. 자, 엑스레이 모드 이제 풀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중간 거는 좀 나눠놓으세요. 중간 거. 200에 200짜리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200원 그리고 200으로 돌린. 요거는 좀 나눠놓고, 다 필요 없는 경로들을 다 지워봅니다. 자, 화면 봅니다. 기존에 이 안에 있던 면 지웠죠. 그죠? 그 다음 임마 이거 이렇게 지웠죠. 그죠? 근데 지우는데 별 문제 없이 이거는 엑스레이 모드에서 들어가서 그죠? 화면에서 쭉 밀어보면 느낌이 좀 다르다 했죠? 어느 순간에 확 들어갑니다. 이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서 딜리트. 그거 나오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이놈이 문제입니다. 이놈이. 지금 이거는 돌릴 면하고 그죠? 그 다음 경로가 다 같이 반지름이 200이었잖아요. 그 돌려보니까 이게 면이 분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한 면인데 실제로 이놈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똑같은 사이즈가 되니까 당연히가 아니고 이게 면이 딱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팔로미를 가지고 굴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같은 사이즈로 만들면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이거 지운다고 해서 제대로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들 해보셨겠지만 이거 지우면 훅 다 갑니다. 딜리트 해보면 날아갑니다. 이 면 자체가. 그죠? 뭔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이 돌아갈 경로든지 크든지 작든지 돌아갈 면에서 다시 똑같은 사이즈를 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고, 또 한 가지 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또 있겠잖아요. 실제로는 지금 면이 면대로 이렇게 부딪혔잖아요. 같이 조인돼 가지고 있지만 200에 200짜리로 굳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경로를 지금 이렇게 서클로 200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마우스가 이 선이 자꾸만 돌아가네요. 그죠? 축 방향으로 딱 잡아놓고 200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죠? 여기에. 근데 실제로 단면을 이 공간에다 그리면 되겠죠. 공간에다가. 내가 굳이 200짜리를 그리고 싶으면 여기에 센터선을 잡아가지고 뭐 테이프 메저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선을 하나 이렇게 띄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블루축을 하나 띄워 놓고 서클 하나 그려서 그죠? 여기서 중심점으로 해서 축 방향으로 200. 그죠? 그 다음에 돌아갈 경로, 그죠? 선택을 하고, 팔로우 미. 어디 갔노? 네, 팔로우 미, 원 돌리면 이렇게 돼가 원이 나오겠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로는 그 주변으로 해서, 정말 이 선 있잖아요, 선. 선을 주변으로 해서 내가 만든 단면이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죠? 자, 이게 실제로 2.1.3 구 모델링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답니다.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넘겨봅니다. 2페이지. 자, 2.4.1 도넛 모델링입니다. 도넛 있잖아요, 도넛. 아, 발음이 도넛 이러니까 참 촌놈이라서 발음도 안 되고. 자, 만들어 놓은 객체들 다 지웁니다. 지우고 다시 모델링 신탭을 클릭해서 원래대로 옵니다. 자, 도넛이니까 서클을 하나 그려봅니다. 서클을 500짜리 반지름 500이니까 이쯤 해가지고 긋고 500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졌겠죠. 마찬가지로 자, 화면 보고 다 실습은 나중에 하세요. 자, 뷰를 이렇게 조정합니다. 다들 그린을 잘 못 잡던데 뷰를 이렇게 그린축들이 저 멀리 가게끔 하면 저절로 이렇게 녹색이 잡힙니다. 그래서 한 엔드 포인트쯤 있잖아요. 뭐 끝점 이쯤이 되면 되겠는데 엔드 포인트 잡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가 반지름 100이라고 했으니까 100 이렇게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가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근데 이거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림을 실제로 뭐 대충 허접하게 그렸는데 한번 돌려볼게요. 테스트로 팔로우미 이걸 돌리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 원 자체가 이 서클 따라서 쫙 돌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넛이 됐는데 중간에 이게 있으니까 뭐 도넛 모양 안 되니까 클릭을 해서 삭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물론 엑스레이 모드로 보면 선은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선택을 할 때 컨트롤 Z로 돌려서 이 선택을 할 때 더블 클릭이겠죠. 그죠? 더블 클릭. 선까지 해서 딜리트. 그래서 엑스레이 모드 해제하면 이렇게 도넛이 되겠죠.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십니다. 자, 서클을 가지고 반지름이 200인 원을 하나 그립니다. 자, 뷰를 적절하게 이렇게 또 밀어서, 그죠? 자, 이번에는 아크 툴입니다. 아크 툴. 자, 아크 툴이 이거잖아요. 그죠? 아크 툴. 클릭을 해서, 자, 이 지점 엔드 포인트에서 블루축으로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튀어나온 정도잖아요. 이거 할 때 잘 보세요. 지금 저는 이게 보면 이렇게 그린축으로도 되고 이렇게 레드축으로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단면을 그린 거기 때문에 이 레드축 방향으로 할 겁니다. 레드축 방향인 상태에서 적절한 점에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아크 끝점에서 다시 위로, 그죠? 블루축이잖아요. 블루축 방향. 잘 보세요. 이 블루축이잖아요. 점점점 나오면서 클릭하고 난 다음에 자, 다시 레드축 방향 다 보면 빨간색에다가 여기 탄젠트 값 나오죠. 그죠? 탄젠트 버텍스 클릭.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택 툴에서 그죠? 이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원호 두 개를. 원호 두 개 선택할 때는 마우스로 선택해도 되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면 전체가 다 싸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조금만 걸리면 다 선택되잖아요. 그죠? 선택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 이동 툴, 그죠? 무브 툴 가지고 요 지점이겠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 지점에서, 그죠? 잠깐만요. 이게 잘못 움직였다. 무브. 아, 이 붙어버렸구나. 별로 상태 안 좋네요. 그죠? 지금 이 지점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같이 움직이거든요. 야, 이 컨트롤을, 맞다. 컨트롤을 눌러야 되는구나.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무브 툴에서 컨트롤, 이게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죠? 여기 클릭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게 축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 점선이 점점점점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께가 한 10mm 정도로 할 거기 때문에 10 엔터. 자, 그러면 선 자체가 안쪽으로 이렇게 복사가 하나 됐죠. 근데 아직까지 면은 생성이 안 돼 있으니까 면 생성을 위해서 라인 툴로 가지고 이 지점과 이 지점 클릭. 그죠? 다시 라인 툴 실행을 하셔가지고 이 제일 위에 있는 점 있잖아요. 끝점. 여기서도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연결. 그 순간에 이제 면이 생성이 됐잖아요. 이제 선으로 다 둘러싸져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팔로움이 써봅니다. 자, 경로. 그죠? 팔로움이 돌릴면. 자, 이렇게 되겠죠. 화병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박스를 1000에 1000에 전짜리 3개 그립니다. 아이고, 잘못됐다. 자, 이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을 해서 복사를 뜹니다. 복사. 아, 이거 뭐야? 이게 아닌데. 아, 복사 뜨지 마시고요. 이 박스 상태에서 지금까지 안 봤지만 요 페인트 통 있잖아요. 페인트 통. 그죠? 일단 피로 올려야죠. 놀래라. 일단 피로 올리는. 자, 이 페인트 통을 한번 클릭해 봅니다. 이 페인트 통은 페인트 버킷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매트리얼, 매핑, 뭐, 다, 통상 똑같은 뭐 의미로 쓰이는데요. 기본적으로 면에 칠을 하든지, 안 그러면 외부에 있는 매트리얼 소스를 입히든지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나중에 이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자, 여기 보면, 화면에 보면 네임드 컬러라고 돼 있든지, 다른 걸로 돼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 무시하시고, 여기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 밑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클릭을 한번 해봅니다. 클릭. 그래서 저 밑에 보면 메탈이라고 있죠. 메탈. 메탈 클릭을 합니다. 그죠? 여기서 두 번째 거 있잖아요. 위에서 두 번째 거 메탈 브레이스 스틸링, 이거 클릭을 해서 이 상부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양새대로 요 위에 칠이 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메탈 여기 되어 있는 이 화살표 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클릭을 해서 컬러 네임드 요거 클릭합니다. 그래서 3번 여기 되어 있는 거 딥핑크 있잖아요. 딥핑크. 그죠? 딥핑크를 클릭한 다음에 이 오른쪽에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택 툴을 선택하시고 뭐 매트리얼 창은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서 좀 크게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스타일처럼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거 매핑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칠도 해놓고 무늬도 이렇게 입혀놓고 한 건데, 여기 아이콘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것들 있잖아요. 이게 스타일 아이콘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분명히 엑스레이 모드를 한번 써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엑스레이 모드를 한번 이렇게 누르면 실제로 내부에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뒷면에 안 보이던 선들도 이렇게 쭉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백 엣지입니다. 백 엣지. 백 엣지. 이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뒷면에 숨겨 있던 선들이 점선으로 표시가 되죠. 점선으로. 그래서 뒤에 숨어 있는 선들이 실제로는 안 보이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 점선으로 표시를 해줘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중간에 줄이 하나 꺼져 있잖아요. 줄이. 그러니까 얘네들을 선택하는 거랑 얘네들을 선택하는 거는 별도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즉 얘네들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히든이든, 그러니까 엑스레이 모드든 백엣지든, 또는 한 번 누르면 없어지는 거죠. 엑스레이 모드 클릭하면 엑스레이 모드, 클릭하면 엑스레이 모드 해제, 백엣지 클릭하면 백엣지 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고요. 얘네들 중에서 이 5개인데 얘네들은 각각 한 가지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이거 클릭 다시 한다고 해서 안 없어져요. 얘네들은 이 5개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와이어 프레임. 이거는 선만 표시해 주라 이 말입니다. 선만. 클릭 한번 해볼게요.
선만 표시가 되죠. 면 찍어보면 면이 안 찍힙니다. 선만 표시가 됩니다. 선만 이렇게 선택이 되죠. 선만. 그죠? 자, 두 번째 거 보면 히든 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히든 라인. 그죠? 자, 선, 매트리얼 하나도 안 나타나고 면, 그죠? 기본 색상, 선 이렇게만 나타나죠.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밑에 설명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뒤에 숨은 선들 빼겠지, 없애고. 그죠? 그 다음에 컬러, 그러니까 면에 있는 색상 없애라. 이 말이거든요. 자, 세 번째 거 보면 쉐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쉐이드. 자, 이거를 선택 한번 해볼게요. 자, 또 모양새가 다르죠? 색상. 아까 여기는 무늬였잖아요. 그죠? 그죠? 무늬였는데 여기서는 색상이 표현이 되죠. 즉, 이거 모드, 쉐이드 이 모드는 뭐냐면, 매티리얼을 없애고 매티리얼이 가장 근접한 색상으로 표현해 주라 이 말입니다. 자, 기본이 요거였잖아요. Shade with Texture. 그러면 텍스처, 이 무늬 있는 거는 무늬 있는 대로 텍스처는 표시해 주고 색상은 색상대로 표시해 주라는 이야기고요. 다섯 번째, 이게 모노크롬입니다. 모노크롬. 이거 해보면 실제로 색상이 돌아갔죠. 그죠? 우리가 프론트 컬러잖아요. 프론트 컬러, 백 컬러. 이거는 보면 기존에 있던 색상들 다 없애고 실제로 우리가 스타일에서 프론트 컬러, 백 컬러 표시한 그 색상만 표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 모노크롬이 실제로 많이 쓰이거든요. 실제로 이 면 자체가 지금 앞면, 정면이 있습니다. 정면. 제가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리버스 페이스를 해볼게요. 리버스 페이스. 이 뒷면입니다. 뒷면. 그죠? 지금 우리가 쉐이디드 모드에서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페인트 버킷을 이용을 해서, 그죠? 제가 색깔을, 예를 들어서 이 오렌지 레드라는 색깔을 입혔다고 봅시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이게 면이 앞면인지 뒷면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모노크롬을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앞면이니까 이 백색이죠. 인마이거는 백색이 아니라 회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이 뒤집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면이 뒤집힌 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매트리얼 할 때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노크롬 상태에서 면이 뒤집혔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리버스 페이스, 면을 다시 뒤집겠다. 그러면 이게 정면이 된 거예요. 원래 상태는 요렇게 되겠죠. 이게 스타일이 답니다. 이 마우스 툴바에서 그러니까 쓰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실제로 툴바가 없으신 분들은 뷰에 가시면 여기 엣지 스타일이라고 있죠. 그래서 엣지, 백 엣지, 그 다음에 페이스 스타일에 엑스레이, 와이어 프레임, 히든 라인, 쉐이드, 쉐이드 위드 텍스처, 모노크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선택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그럼 엑스레이 모드는 아까 봤다시피 이 내부에 뭔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보통 통상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 엑스레이 모드, 그 다음에 모노크롬 이 두 개를 많이 쓰고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효과 줄 때 포토샵으로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그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렉탱글 1000에 1000짜리를 하나 이렇게 그려봅니다. 1000, 1000. 그죠? 조금 이렇게 줌아웃을 해서 크게 키운 다음에 선택 툴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복사를 하나 위에 합니다. 이렇게. 컨트롤 누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두 개가 복사가 됐잖아요. 선택 툴. 그 다음에 선 가지고, 라인 툴 가지고 이 밑에 이렇게 하부에 이렇게 선을 하나 꺼 놓습니다. 그죠? 선택 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룹은 안 배웠지만 이 위에 있는 선 있잖아요. 선하고 면을 선택하고 난 다음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이크 그룹 있죠. 메이크 그룹 클릭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 툴 가지고 라인 툴 가지고 다시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하나 뭐 비슷하게 이렇게 꺼줍니다. 선을 여기까지 되겠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선택 툴 상태가 항상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우리가 그 이동 툴로 이 그려진 선 있잖아요. 연마 요거를 한번 이동을 시켜 볼게요. 그죠? 그래서 무브 툴 가지고 예를 들면 점, 선 다 선택된다 했잖아요. 선이 파랗게 됐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자, 움직여 보면 이 선이 붙어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지금 사각형이랑 그죠? 이 선이 움직여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뭔가 모양새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선을 붙여가지고는 모델링 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자, 빠져나오시고요. 선택 툴 가지고. 그죠? 이제 두 번째 거, 위에 거. 지금 그룹으로 만들어진, 선이 만들어진 곳에 무브 툴 가지고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분리가 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은 기본적으로 객체를 분리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의 객체를 따로따로 관리하겠다. 뭐 같은 내용이겠지만 그럴 경우에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은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서 그림을 아무리 그리더라도 이 사각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각형 안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각형을 더블 클릭하시면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나오죠. 그죠? 표시가. 그러면서 이게 편집 모드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면, 선 다 선택이 되고 여기에서 내가 자유롭게 수정을 하든 새로 그림을 그리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 편집 모드에서 나가려고 하면 빈 여백, 그죠? 작업 영역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그럼 내가 이게 그룹인지 그룹이 아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선택해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냥 면을 선택하면 면이 선택이 됐는데 인마이거 위에 그룹이 된 거는 선택을 하면 면이 선택이 된 게 아니고 외곽선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외곽선이. 파란색으로 외곽선이. 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룹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선이든지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엔티티 보면 다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정보가. 이 선에 대한 정보, 선 길이가 얼마 나오고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면일 때 얘네들은 다 이름이 없잖아요. 면선일 때는 이름이 없지만 이 그룹을 클릭을 해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네임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네임이라고 해서. 이 이름이 지금 제가 지정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 되면 다 보면 그룹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할 때 보면. 그래서 작을 때는 내가 확인을 하면 되지만 모델링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려면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름을 적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름을 적는 습관을. 그러면 이 네임에 클릭을 해가지고 뭐 한글로 예를 들어서 사각형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면 얘도 비로소 이제 사각형이 된 거예요. 이름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거 찍더라도 이름은 안 나오지만 얘는 사각형이라는 이름이 왜 일로 사각형 엔터인데 사각형 그죠? 이름이 왜 어디가 붙어? 찍었다 찍어보죠. 아니 이걸 찍었는데 엔터를 쳤거든. 다른 객체를 찍고 지금. 뭐 그래 이름이 왜 저장이 안 되노? 잠깐만요. 항상 그 명령은 제가 쓰는 명령들이 실제로 모델링 할 때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명령들이에요. 즉 더블 클릭을 해서 내가 안 그러면 원하는 객체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이크 그룹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실제로 나는 꼭 이런 방법 안 쓰고 뭐 꼭 메뉴바를 써야 되겠다. 메뉴바 에디트 가면 여기 메이크 그룹이 또 있어요. 이거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아까 편집할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더블 클릭이라 했잖아요. 더블 클릭. 그 편집 모드잖아요. 근데 나는 와 진짜 이렇게 하기 싫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에디트에 가보면 자 그룹이라고 있죠. 그죠? 여기 그룹이라고. 그죠? 여기 보면 에디트 그룹이라고 있죠. 이렇게 하면 그룹 편집이 됩니다. 빠져나올 때 제가 빈 영역 찍으라고 했잖아요. 나는 그게 막 싫어 이러면 에디트에 가보면 클로즈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룹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쓰면 좋다는 게 모델링 할 때 그렇게 쓰는 게 편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아시면 되는데 설명은 뭐 자기 편한 대로 하라고 실제로 메뉴에서 선택하는 부분 그 다음에 빈 영역 클릭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끼고. 자 이제 컴포넌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컴포넌트는 말 그대로 그룹이랑 어떻게 보면 같다라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컴포넌트나 그룹이랑 비슷하다. 근데 이제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그룹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 재활용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재활용이 좀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자 있는 객체들 다 지우고요. 박스 1000에 1000에 1000짜리 박스 하나 그립니다.
자, 선택하고, 그죠? 박스 전체 선택.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트리플 클릭해서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해서 하시는 분들도 뭐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가면 이거 많이 쓰실 겁니다. 이게 아마 그 중급으로 가는 테크닉이 훨씬 이게 편할 거예요. 이거 원클릭, 투클릭, 쓰리클릭 이거 잘 안 써집니다. 나중 되면 거의 마우스 드래그로 다 쓰거든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하나 할 겁니다. 무브 툴 가지고 그죠? 컨트롤 눌러주시고 이렇게 이쪽 면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할 겁니다. 그죠?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지금 박스 1000짜리가 요렇게 지금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밑에 있는 거 뭐 이거나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두 박스 중에서 한 박스 선택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이크 그룹. 자, 위에 거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이크 컴포넌트. 자, 그룹과는 다르게 메이크 컴포넌트를 하니까 창이 또 새로 하나 떴어요. 근데 이 창은 뭐 자세한 거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름 적는 난이 나오잖아요. 이름 적으면 되는데 뭐 이거는 사실 박스가 사실 중요치 않기 때문에 그냥 크리에이트 있잖아요. 이거 클릭을 하면 컴포넌트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외곽선이 다 나오니까 이게 그룹인지 컴포넌트인지 잘 몰라요. 확인하려면 항상 엔티티 인포를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엔티티 인포 보면 그죠? 여기 컴포넌트라고 적혀 있죠. 데피니션 네임 있고 얘는 그냥 네임만 있죠. 다르죠? 컴포넌트하고 그룹하고 나타나는 게 다르죠. 엔티티 인포에서 표기해 주는 게. 이건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무브 툴로 복사를 이번에는 이쪽 면으로 해가지고 복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총 박스가 4개 생겼습니다. 자, 그룹이나 컴포넌트를 편집을 할 때는 역시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요 밑에 거 그룹으로 만들어진 거 더블 클릭. 자, 점점점점 생기면서 편집 모드가 됐죠. 자, 서클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그래서 푸시풀로 이렇게 위로 하나 이렇게 올려줘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택 툴로 빈 영역 클릭을 하면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오겠죠. 위에 컴포넌트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 편집 모드에서 서클 윗면에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푸시풀 툴 가지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선택 툴로 빠져나옵니다. 자, 화면 보시면 그룹을 내가 편집 모드로 편집했을 때랑 컴포넌트를 편집 모드로 편집했을 때랑 차이가 나죠, 그죠? 실제로 얘도 그룹이고 얘도 그룹인데 이 그룹을 수정을 했지만 얘는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컴포넌트 수정하니까 컴포넌트가 얘도 수정도 안 했는데 수정이 되잖아요. 컴포넌트는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항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컴포넌트 하나를 수정하면 그 컴포넌트 복사된 컴포넌트도 똑같이 수정이 돼요. 이거 굉장히 좀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건데 실제로 내가 컴포넌트를 많이 쓴다 이러면 내가 하나 수정할 때 다른 면도 같이 수정이 된다, 같이 변경이 된다는 거를 인식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 수정한다고 수정했는데 결론은 나중 보면 다 수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수정해서 뭐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 한번 수정할 때 같이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게 아닐 것 같으면 그룹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 모델링 할 때는 우선 그룹입니다. 우선 그룹. 지금 여기 그룹 만들어 놨잖아요. 얘 그룹인데 얘도 역시 컴포넌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메이크 컴포넌트 이거 눌러주면 얘도 컴포넌트가 됩니다. 컴포넌트잖아요. 오른쪽 보면 메이크 그룹이라고 있어요. 네? 메이크 그룹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룹은 컴포넌트를 만들기 쉬워요. 뭐 그룹이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컴포넌트 만들면 돼요. 근데 컴포넌트는 실제로 그룹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 뭐 만만한 게 그거라고 그냥 그룹 기본으로 하고요. 내가 이거를 같이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랑 그룹도 여러 가지가 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자세한 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막 요 기본적인 개념만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다 지우고요. 삭제하겠습니다. 박스 1000에 1000에 1000짜리 또 하나 만듭니다.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자동 1000에 1000에 1000짜리 박스 이러면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이 박스를 좀 크게, 화면에서 크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시킵니다. 그죠? 자, 페인트 통을 클릭을 합니다. 그죠? 페인트 통을 클릭을 해서, 자, 색상을 좀 표시가 나게 하기 위해서, 이 밑에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라임 있잖아요, 라임. 라인 색깔을 윗면에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입혀줍니다. 그 다음에 뷰를 이렇게 돌려서, 밑면에도 이렇게 입혀줍니다. 그죠? 윗면, 아랫면에 이 라임 색깔을 칠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서 레드 있잖아요, 레드. 레드 색깔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죠? 여기에서 클릭하기 전에 컨트롤을 한번 눌러봅니다. 컨트롤. 아, 이게 녹화를 떠가지고 이제 나타나네. 지금 보면 페인트 통에 오른쪽으로 땡땡땡 이런 게 나타났잖아요. 그죠? 네, 컨트롤. 그 다음에 시프트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니은자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차이가 있는데 시프트, 컨트롤 역할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봅니다. 컨트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뷰를 돌려보면 실제로 칠이 안 돼 있는 면, 지금 윗면이랑 밑면은 칠이 돼 있는 상태였고, 그죠? 붉은색이 칠이 안 돼 있는 면에 지금 이렇게 다 빨간색으로 칠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렌지 레드 있잖아요. 오렌지 레드 하지 말고 좀 색깔이 좀 선명한 거, 딥핑크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딥핑크로 해가지고 요 위에 있는 요 녹색 있잖아요, 녹색. 우리가 라임색. 이거를 다시 컨트롤로 누르고, 그죠? 클릭을 한번 해봅니다. 그 상태에서 밑면을 봅니다. 그대로 라임색이잖아요. 그죠? 컨트롤 Z입니다. 컨트롤 Z. 되돌리기죠. 되돌리기.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라임색에 다시 한번 입혀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봅니다. 색상이 바뀌었죠? 그죠? 자, 시프트하고 컨트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객체에서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객체에서. 지금 이 사각형을 우리가 박스를 만들었으니까 얘네들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로 컨트롤 이 페인트 버킷을 실행을 하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면, 그죠? 연결되어 있는 면, 이 같은 색으로 입혀져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프론트 컬러니까 색깔이 안 입혀져 있잖아요. 거기만 입히라는 이야기고, 그죠? 시프트는 그 연결되어 있는 객체에서 그 색깔로 있는 놈들은 다 같이 바꿔주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말이 진짜 어려운데 나도 설명하기가. 그래서 미리 샘플을 보여드린 거였거든요. 샘플을. 그죠? 컨트롤은 실제로 안 돼 있는, 싸져 있는 면을, 안 돼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색상을 입히라는 거고, 시프트는 그 색상을 입힌 놈만 바꾸라는 이야기거든요. 참, 저 말로 하니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샘플을 보여드렸으니까, 집에서든지 한 번씩, 요 샘플 요거 외에는 없어요.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라임, 여기 지금 핑크색이잖아요. 핑크색을 예를 들어서 내가 라임색으로 다시 바꾸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컨트롤을 누르든 아무거나 눌러도 작동을 안 해요. 실제로 페인트 버킷에서 라임색을 넣고 같이 연결된 거니까 실제로는 시프트를 눌러줘야 이 색을 라임색으로 다 바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빨간색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색상 뭐 튀는 색깔이 검은색. 그죠? 검은색으로 바꾸겠다. 그죠? 그럼 이거는 내가 컨트롤 누르더라도 그죠?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다 되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입혀지는 거예요. 밑에는 연결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연결돼 있는
빨간색이 싹 다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서 개념을 좀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로 하기가 참 어려운데. 자, 윗면. 지금 라임색 있잖아요, 라임색. 자, 페인트 버킷 맥트리 1창에서 보면 색깔 이름도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색깔이 여기에 나타나죠. 즉, 여기서 지금 화이트 스모크라는 걸 선택을 하면 여기서 화이트 스모크를 입혀주겠다고 얘는 실제로 선택한 색깔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요렇게 끊겨 있잖아요. 요 모양 어디서 많이 안 봤어요? 요 모양. 예, 여기서 실제로 제가 박스를 그냥 하나 그려서 그냥 뭐 렉탱글을 하나 그려볼게요. 렉탱글을 이렇게 그려서 우리가 지금까지 색깔을 잘 안 입혔으니까 엔티티 4에 보면 요런 식으로 뭐가 나오잖아요. 요게 그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기본 디폴트라는 거예요. 디폴트. 그러면 이거를 누르면 디폴트 컬러로 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클릭이 지금은 다 색상이지만 이거는 디폴트 컬러입니다. 그럼 이걸 입히면 이게 흰색이 된 게 아니라 디폴트 컬러로 입혀졌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스타일에서 지정한 디폴트 컬러 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엔티티 인포에 보면 색상 입히는 부분이 두 군데예요. 자, 여기에서 선택창으로 지금 검은색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검은색 나오고 얘는 디폴트 컬러잖아요. 얘는. 그죠? 즉,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요거는 프론트 컬러, 이거는 백 컬러예요. 얘를 지워 볼게요. 이레이지. 자, 아래 보면 그냥 디폴트 컬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앞면에 색깔이 뭐가 입혀져 있는지 확인이 되는 거고, 이건 뒷면에 색깔이 뭐가 입혀져 있는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 요까지 하면 뭐 더 해야 되겠지만, 아, 이거 하나 더 있구나. 이 스포이드 있잖아요, 스포이드. 샘플 페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샘플 페인트.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또는 다른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이거는 포토샵 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샘플 페인트를 찍어서 이거를 누르면 그 색깔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윗면에 이렇게 입혀주면 그 색깔로 그대로 입혀져요. 이 역할은 이거를 눌러도 되고요. 페인트 벗기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 이렇게 스포이드가 바뀌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입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Alt, Ctrl, Shift 역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디폴트 컬러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필요 없는 창들은 이렇게 꺼주시고요. 이제 선택 툴에서 이제 이게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웁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는 다 개념적인 설명이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델링 신 탭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 기본적으로 사각기둥 하나 만듭니다. 사각기둥. 뭐 사이즈는 상관없고요. 렉탱글로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푸시 풀 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 만듭니다. 그죠? 뭐 그룹 배웠으니까 트리플 클릭을 하든 선택을 하든 메이크 그룹 이렇게 만듭니다. 자, 같은 방법에 의해서 이제 원기둥 하나 만들게요. 이 옆에 이렇게 원기둥 하나 뭐 서클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푸시풀 가지고 이렇게 원기둥 하나 만들고, 마찬가지로 트리플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폴리곤 있잖아요. 폴리곤. 예, 요거 선택하셔가지고 사이드 지금 6인데 3을 할게요. 삼각기둥 만들게요. 3. 그래서 클릭을 해서, 그죠? 푸시 풀툴 가지고 뭐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서 다시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 버킷 가지고요. 페인트 버킷 가지고 뭐 자기가 원하는 색깔 하나씩 이렇게 입혀주시면 돼요. 뭐 이 색 자기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색깔로 이렇게 입히면 됩니다. 자, 요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하는 게 레이어에 관련돼서 알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레이어는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기 화면에 보면 레이어 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아이콘 하나 있고 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에 여기 레이어라고 돼 있죠, 레이어.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윈도우에 레이어를 누르면 이렇게 켜집니다. 꺼도 되고요.
또는 툴바에서 이거 눌러도 레이어 창이 뜹니다. 그죠? 자, 윈도우에서 레이어 꺼도 되고요. 여기 툴바에서 여기 종이 3개 돼 있고 느낌표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눌러도 됩니다. 그럼 레이어는 뭐냐? 실제로 아이콘에서 딱 표시가 났잖아요. 종이를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딱 겹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이를 겹쳐 놨는데 실제로는 지금 종이가 이렇게 다 보여요. 근데 내가 이거 처음에 있는 종이가 안 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숨겨버리면 뒤에 있는 종이만 보이는 겁니다. 뭐 말은 좀 그런데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어 추가할 때는 여기 플러스 있잖아요. 플러스. 레이어 창에서 플러스 이렇게 누릅니다. 그래서 사각기둥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사각기둥. 그죠? 그 다음에 뭐 교육의 목적상 요 색깔 컬러 있잖아요. 컬러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런 창이 뜨죠. 어떤 분들은 이런 창이 뜰 거고, 근데 여기 눌러서 RGB 이렇게 바꿔줍니다. RGB 이렇게. 그래서 R을 갖다가 255, 그 다음에 G는 0, B는 0 이렇게 해서 확인을, 즉 빨간색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확인. 그럼 여기 빨간색이 됐죠, 그죠? 빨간색이. 자, 같은 방법으로 플러스 하나 더 합니다. 원기둥 합니다. 원기둥. 그죠? 그래서 컬러는 파란색 할 겁니다. 파란색. 그러면 RGB에서 이게 지금 RGB가 아니고 HSL이라고 뜨잖아요. 이게 버그가 약간 있어요. 한번 바꿔주면 돼요. 바꿔주면. 이 RGB가 안 뜨네. RGB. 자, G가 파란색으로 할 거니까 B255죠. B가 255. G는 0. R은 0. 이렇게 해서 오케이. 파란색이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이번에 뭐 본인들이 만들어 오신 것 따라 육각기둥이면 육각기둥, 삼각기둥이면 삼각기둥 하시면 됩니다. 저는 육각기둥이니까 육각기둥. 그죠? 그래서 인마이크는 그린색으로 할 겁니다. 녹색. 그럼 색상에서, 그죠? G가 255, R은 0, B가 0. 녹색입니다. 녹색. 오케이. 그죠?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플러스는 레이어 추가, 마이너스는 레이어 삭제입니다. 삭제. 그래서 사각기둥 레이어 이거 필요 없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없어집니다. 그죠? 클릭해서 마이너스 치면 삭제가 됩니다. 우리는 뭐 교육 목적상 지금 계속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해볼게요. 사각기둥부터 색깔 좀 다시. 빨간색. RGB에서 빨간색이니까 R이 빨간색이잖아. R이 255. 나머지는 다 0. 빨간색. 오케이. 그 다음에 원기둥은 파란색이니까 B가 255, 나머지 다 0. 육각기둥은 그린색이니까 G가 255, 나머지는 다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레이어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객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레이어가 없을 때 만들었기 때문에 레이어는 기본 레이어가 이게 레이어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다 가 있어요. 여기에. 레이어 0 이거 바꾸려고, 이름 바꾸려고 아무리 해봐도 이름이 안 바뀝니다. 이거는 기본 레이어입니다. 무조건 디폴트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고요. 육각기둥 뭐 잘못했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또 수정이 됩니다. 이름이. 레이어 이름은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레이어 0은 절대로 수정이 안 됩니다.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되어 있는 레이어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사각기둥은 사각기둥에, 그죠? 원기둥은 원기둥 레이어에, 육각기둥은 육각기둥 레이어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엔티티 인포 많이 봤잖아요. 그럼 여기 클릭을 해서 사각기둥 클릭 한번 해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엔티티 인포. 여기 보면 레이어 나오죠. 레이어. 지금 레이어 0이잖아요. 여기에서 사각기둥 레이어로 바꿔주고, 그죠? 그 다음에 원기둥 이렇게 레이어가 레이어 0이잖아요. 이거를 원기둥 레이어에 바꿔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육각기둥은, 그죠? 이 방식 말고 여기 지금 레이어가 있잖아요. 레이어가, 그죠? 레이어가 툴바에 이거 내려서 육각기둥,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엔티티 인포에서 레이어를 변경을 하든 지금 툴바상에서 레이어를 변경하든 근데 여기에서 센스 있는 분들은 이 레이어 툴바 있잖아요. 모양새가 이게 약간 바뀐다는 거를 이렇게 눈치챌 수가 있을 건데 색깔? 이거 말고 좀 센스 있는 분. 자, 이거하고 이게 기본 레이어였잖아요. 이거하고 내가 지금 육각 이거였잖아요. 좀 차이가 있죠?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자, 기본 레이어 이거 0번이잖아요. 인마 이거 차이가 있잖아요. 툴바 이거 보세요. 툴바 여기 잘 보세요. 이거하고 표시가 다르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이렇게 체크 표시잖아요. 이 체크 표시. 얘는 화살표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레이어 창에 보면, 요 앞에 이게 동그랑땡 있잖아요. 동그란색, 원형. 요거를 의미를 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모델링을 막 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렉탱글을 하나 이렇게 그리잖아요. 렉탱글을 하나 이렇게 그리면, 이 그린 객체가, 기본적으로 레이어 0, 요 앞에 여기 마킹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그림을 그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는 레이어 0에 들어와 있어요. 확인을 하는 방법은 선택을 해보고 엔티티 인포를 보면 레이어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육각기둥을 여기에서 선택을 할게요. 자, 지금 점이 바뀌었죠. 그죠? 점이 육각기둥. 그래서 다시 렉탱글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서 엔티티 선택창에서 엔티티 인포를 보면 자, 육각기둥 레이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육각기둥에 체크가 되어 있죠. 체크가 되어 있는 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어느 레이어에서 모델링 작업을 한다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화살표가 있다는 거는 그 객체가 속해 있는 레이어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두 개 다릅니다. 근데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움직여가지고 원기둥이든 사각기둥에서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그림은 레이어 0에서 모델링을 합니다. 모델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레이어에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게 편합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육각기둥에서 막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모델링이 단순하기 때문에 혼돈이 없지만 모델링에서 작은 선 하나들이 걸치기를 해가지고 보이는 게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각형 하나 그렸잖아요. 이게 지금 레이어 자체가 육각기둥 레이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육각기둥이지만 이 그룹을 내가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잖아요. 메이크 그룹. 얘는 육각기둥이지만 안에 있는 레이어는 중첩이 됩니다. 이 레이어를 내가 바꿔서 육각기둥이 아니고 사각기둥으로 해도 됩니다. 그럼 전체적인 거는 육각기둥. 편집 모드에 들어가서 선을 찍으면 육각기둥 레이어. 면은 사각기둥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는 실제로 이게 그룹을 싼다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레이어에 묶이는 게 아니고 각자 지정된 걸로 다 변경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지 말고 항상 작업은 레이어 0에서 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 내가 원하는 레이어에 변경하는 방법은 아까 있잖아요. 엔티티 인포에서 바꾸든 여기에서 바꾸든 이런 식으로 레이어는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거 레이어 껐는데 객체가 사라져버렸다. 또는 안 사라지고 있다. 그런 경우 숱하게 겪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그분들이 습관 자체가 이쪽 레이어에서 내가 그려봐야지. 또는 잘못 클릭해가지고 여기를 클릭해야 되는데 레이어 한다고 잘못 클릭해서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그려놓고 그렇지. 치수 뺄 때 귀찮아가지고 레이어 걸어놓고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레이어는 항상 모델링 끝나고 난 다음에 분류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지블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뭐 눈으로 봐서 엔티티 인포를 보니까 원기둥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만 이게 없다는 상태에서는 이 비지블을 체크를 한번 꺼보면 됩니다. 이게 껐다 켜졌다 하잖아요. 그럼 육각기둥이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그죠? 또는 원기둥 이거를 체크를 해제했다가 체크했다가 하면 역시 원기둥이 보였다 사라졌다 합니다. 사각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죠? 여기 보면 신기하잖아요. 예? 면만 사라지잖아요. 면만. 아까 제가 면만 지정했잖아요. 면만. 그죠? 이게 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각기둥을 아까 우리가 삭제를 해봤잖아요. 레이어를. 그죠? 여기서 지금 사각기둥에서 레이어를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랑 다른 메시지가 하나 뜨죠. 아까는 레이어에서 객체가 없었잖아요. 그 안에 속한 객체가. 근데 우리가 지금 요거는 사각기둥을 레이어 안에 집어넣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레이어를 지우려고 하니까 그 안에 객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객체 어떻게 할래?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뭐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디폴트 레이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거. 이 디폴트 레이어는 뭡니까? 레이어 0. 지울 때 그 남아있는 그 안에 레이어 안에 있는 객체는 레이어 0에 집어넣으라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커런트 레이어니까 아까 작업 레이어 있잖아요. 작업 레이어. 아까 제가 이거 원형이 했잖아요. 원형. 원형이 체크되어 있는데 글로 옮겨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제가 절대로 이거 누르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 이거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는 사실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모델링 습관에 따라서 다른 역할이 될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 거 이거 위험합니다. 그 안에 속한 객체 지워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여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게 지워집니다. 이거 세 번째 거는 잘 체크를 안 합니다. 내가 레이어 그냥 지우면서 안에 있는 객체 다 지워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거 쓰시고요. 통상 위에 거 오케이 눌러주면 사각 레이어가 지워졌잖아요. 그러면 사각 레이어 보면 레이어 0입니다. 0. 0으로 돌아갔죠. 그죠? 이렇게 뜨고요. 다시 교육의 목적상 사각이 있어야 되니까 아 이게 실행 취소가 되는가? 잠깐만요. 아 실행 취소도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아이콘 있잖아요. 디테일 되어 있는 거 디테일. 디테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select all 그 다음에 purge 컬러 바이 레이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select all은 뭐냐면 레이어 전체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레이어 전체가 다 선택이 됐죠. 레이어도 클릭 또는 컨트롤 눌러서 클릭 또는 시프트 클릭 다 됩니다. 예? 다 이렇게 선택 이렇게 끌어서 당겨서도 선택이 됩니다. 레이어가. 그래서 선택하는 거 전체 선택하라는 거고 퍼지는 안 쓰는 퍼지 즉 그 퍼지 안에 객체가 하나도 없는 레이어는 다 지워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객체가 다 속해져 있으니까 퍼지 해봤자 아무것도 사라지는 게 없죠. 그죠? 레이어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 1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객체는 없잖아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퍼지하면 레이어 1이 지워집니다. 여기도 퍼지가 있죠. 그죠? 퍼지 항상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죠. 세 번째 거 이거 보면 컬러 바이 레이어가 있는데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래 색깔을 입혀놨잖아요. 그죠? 원래 색깔을. 근데 원래 색깔하고 상관없이 여기 지금 컬러 색상을 입혀놨잖아요. 레이어 색깔로 표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육각기둥은 녹색이니까 녹색으로. 그죠? 원기둥 레이어는 파란색이니까 그 안에 들어간 객체들은 다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사각기둥은 실제로 빨간색으로 표시했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객체들은 다 빨간색으로 표시해주라 이 말입니다. 이거 왜 하냐면 실제로 나중 되면 레이어 구분에서 이 객체가 모델링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객체가 어디 레이어 들어있는지 혼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색깔로 지정을 해서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이 레이어가 이 객체가 어디 레이어에 들어있는지 색깔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왜 하냐면 실제로 이 스케치업도 자격증 시험 있잖아요. 자격증 시험에 이거 색깔 구분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모르시면 실제로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요. 컬러 바이 레이어. 이거 나중에 모델링 하면서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파일에, 그죠? 뉴를, 뭐, 저장할 필요 없겠죠? 그죠? 아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2.2에 보면, 레이어와 레이어 색상은 아래와 같이 설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컬러 피커는 HSB 기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저기서 설명한 것처럼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레이어 창을 하나 띄우고요. 그죠? 플러스해서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스크 우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데스크 언더바 우드 그죠? 하나 만들고 근데 컬러 색깔은 뭡니까? 이게 HSB라고 했으니까 HSB 요거 있죠. 그죠? 여기에서 얘가 얼마야? 13 그 다음에 89, 그 다음에 56. 요 색깔이네요. 그죠?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추가해서 플라스틱이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플라스틱.
그죠? 플라스틱에서 색상은 역시 역시 색깔이 H0, S0, B100이죠. 그죠? 이게 보면 이게 버그가 있어요. HSB였는데 HSL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한번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왜 일러? 그죠? HSB. H가 얼마? 0. 그죠? S가 0. B가 100. 그죠? 이 흰색이네요. 그죠? 이것도 아까 색깔이 잘못됐나? HSB. 이게 버그가 있습니다. 컬러 피크가. 그럼 다른 쪽으로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HSB. 저게 아까 13, 89, 56. 데스코드가 이 색깔입니까? 이 색깔이 아닌데. 13, 89, 56인데. HSB. 13, 89, 56. 아, 요 색깔 맞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해서 dim red라고 돼 있죠, 그죠? dim red, 언더바 레드 해서 컬러 피커로 0, 100, 100이네요, 그죠? 이거 잘 보세요. 앞에 HSL, HSB 이게 버그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HSB, HSML 나오네요, 그죠? 아직까지 HSB 떴잖아요, 그죠? HSB 그래서 0, 10, 100, 그 다음에 여기도 100. 빨간색이네요, 그죠? 오케이. 자, 모델링 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자기 취향에 따라서 사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 방법이 옳다, 저 모델링 방법이 옳다, 이런 건 없어요. 자기한테 편한 방법으로 모델링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는 모델링은 제가 편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이 모델링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저랑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판부터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756이잖아요. 756. 그죠? 그래서 렉탱글, 그죠? 이 뭐 원점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꺼놓고, 그죠? 756에 1700이잖아요. 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죠? 1700에, 콤마, 756, 엔터. 자, 이렇게 뷰를 돌려가지고요. 그죠? 푸시풀 가지고 두께를 줘야 되니까, 뭐 20mm. 이렇게 하겠습니다. 없는 거는 그냥 자유롭게 그냥 모델링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선택 툴에서 트리플 클릭. 부재별로 그룹으로 묶으라 했죠. 메이크 그룹. 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실제로 각이 딱딱 따져 있잖아요. 라운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평면도를 보면 상판에 이렇게 라운드가 져 있잖아요. 앞쪽에. 이거 라운드 치지 마세요. 라운드 내가 모델링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라운드를 치게 되면 나중에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왜 어려움에 봉착하냐면 그 치수가 제대로 안 붙어요. 치수가 제대로 안 붙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거 제가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렉탱글 이렇게 하나 그렸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이 라운드가 져져 있으니까 라운드는 이 아크 툴 호 가지고 이렇게 라운드를 잡으면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잡고 이레이저 지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치수 같으면 여기 치수가 있잖아요. 그죠? 치수. 그래서 이 뒷변에 내가 치수를 한번 달아볼게요. 치수가 이렇게 찍혀요. 이렇게. 그죠? 근데 앞면에 달아볼게요. 이쪽에서잖아요. 이쪽에서 이까지잖아요. 치수가 이상해요. 분명히 이상하죠, 그죠? 라운드를 쳐놓으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 점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점밖에 안 잡히잖아요. 끝점이니까 치수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라운드는 실제로 치수선 달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게 스케치업의 단점이에요. 이게 이 라운드 있는 부분에 치수선 다는 게. 그래서 통상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하고요. 지금 제가 취소해보고 치수를 달 때 라운드 없는 부분을 찍어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당겨와요. 이 가로 쪽으로. 이런 식으로 당겨와요. 그러면 지금 치수선이 객체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치수 달다 보면 사실 객체에서 좀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연장선상은 보기가 흉하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는 사실 모델링 할 때 라운드를 잡는다 이러면 나중에 치수가 제대로 안 찍혀가지고 버벅거리게 됩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 테스트용으로 사실 몇 명이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라운드 때문에 치수 안 잡혀가지고 사실 좀 고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라운드를 잡았다.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선을 하나 더 꺼줘야 됩니다. 이거는 삭제를 하고요. 여기에 실제로 필요 없는 선인데 치수선을 긋기 위해서 있잖아요. 실제로 이만큼 선을 하나 꺼주고 그 다음에 치수를 이렇게 달아줘야 됩니다.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렇게 달아줘야지 정확한 치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선 없애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보죠. 이거 없애야 돼요. 이 번거롭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걸어놓고 뭐를? 테이프 매저로 테이프 매저니 치수 찍히더나? 찍히는 테이프 매저 한번 해볼까요? 테이프 매저에서 이 두 개가 되면 크로스가 되니까 아마 크로스 점이 찍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 느낌에. 한 선은 아마 이게 잡기가 힘들 거고, 치수선이 아마 크로스 된 점이 포인트가 찍히죠. 인터섹션에서 인터섹션. 이렇게 가도 되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방법은, 근데 치수가 왜 다르지? 둘둘사하고 둘둘오인데, 제가 이 찍기를 잘못 찍었는 모양이네. 그죠? 하여튼 라운드는 그래서 아마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라운드가 있으면 라운드는 실제로 다 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시라는 거. 그거를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라운드 잡기는 편하잖아요. 여기서 상표에서 아크 잡아가서 푸시풀로 내려주면 라운드가 잡히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상판 한번 해볼게요. 상판. 900짜리 옆에 좌측에 있는 거 있잖아요. 좌측에 있는 거. 이게 900에 700이죠. 900에 700. 그죠? 그럼 평면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냥. 렉탱글.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높이가 900. 이 900도 상부 위까지니까. 그죠? 상부 위까지잖아요. 이게 부재가 20이니까. 880. 그죠? 880에. 880에. 그 다음에 700이죠. 700. 700. 그죠? 그 다음에 두께 200이니까 푸시풀로 20이니까 푸시풀로 20만큼 20을 치셔도 되고 지금 기존에 만들어 놓은 부재가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올려놓으면 높이가 같아지겠죠. 그죠? 클릭. 그 다음에 선택 툴로 트리플 클릭 해서 메이크 그룹. 그죠?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상판이 옆에 좌측에 있는 판이 세워졌죠. 근데 이걸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평면에 보면 그냥 가쪽에 바짝 세워놨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 그럼 로테이트 해가지고 돌려야 되겠죠. 이 뒤에 부재를. 로테이트 툴로 가지고. 자, 어떻게 합니까? 이 축이 이게 축 방향이죠. 이거 다 연습 많이 해봤죠? 90도. 해보셨어요? 드래그. 제가 강조했잖아요. 드래그. 클릭이 아니고. 자, 다시 해보십니다. 실제로 이게 이 축 방향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축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 잡히는데 그냥 찍어 놓고 쭉 밀고 떼면 되잖아요. 이렇게. 축 방향으로 가서 놓으면 바로 그 축이 잡히잖아요. 이렇게 해서 90도. 또는 가까이 가서 어차피 그린축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린축만큼 해서 시작 클릭해서 90도. 이렇게 잡아주시든. 하여튼 90도를 세워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밑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브 툴. 그죠? 그 다음에 이 지금 도면에 지금 7페이지 도면을 보면 뒤쪽에 붙어 있잖아요. 뒤쪽에. 평면도 보면 점선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끝점 있잖아요. 끝점. 화면에서 이 끝점. 그죠? 여기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해서 이 지점이잖아요. 나도 지금 이 움직이는 게 지금 녹화를 뜨면서 같이 움직여가지고 이 지점인데 참 가까이 안 가네. 야이야. 그럴 경우에는 여러 번 움직여가면서 데리고 가면 됩니다. 실제로 탑뷰에서 근처에 데리고 가면 되거든요. 얘도 뷰가 안 맞아서 이런 거니까 이쯤에 대충 근처에 데리고 가면 됩니다.
야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점이죠.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죠? 여기에서 히든 라인 모드 또는 엑스레이 모드 이거 보면 되겠지만 히든 라인 이렇게 보면 히든 라인이 표시가 됐죠. 우리가 정면도 있게 평면도 본 것처럼 탑뷰로 보면 그죠? 이미지가 뒤에 있는 그죠? 평면도랑 비슷하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요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상판이 이렇게 지금 붙어 있잖아요. 한 칸 더 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치수가 나와 있는가요? 치수가 없죠? 예? 그죠? 치수가 없잖아요. 그럼 move 툴을 써서 복사를 하나 뜹니다. 이게 레드축 방향이니까 레드축을 해서 이 정도 같으면 한 600 띄웁시다. 600. 그죠? 600. 아이고, 마우스가 또 휘어졌네. 레드축 있잖아요. 레드. 화면에 보면 빨간색으로 점점점점 보이죠? 이 레드축 방향으로 해놓고서는 600만큼 복사를 하나 해놓습니다. 자, 이 내부에 선반을 하나 가로지르는데 실제로 렉탱글 하나 그리면 되잖아요. 그죠? 렉탱글. 여기 이 코너에서부터 이까지겠죠. 그죠? 이까지 지금 화면상 봤을 때. 그죠? 그 다음에 푸시풀. 우린 부재는 20mm 했으니까 20mm. 그죠? 그 다음에 선택 툴 가지고 트리플 클릭. 그죠?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중간쯤 올려줄 거니까 대충 무브 툴로 가지고 이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자기 눈에 보이는 만큼 해가지고 이 정도 해가지고 위치해서 올려줍니다. 해야 될 게 이 상판이랑 이 옆에 있는 상판이랑 똑같죠? 사이즈가. 그죠? 그럼 이거를 역시 복사를 해서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뒷면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앞면이잖아요. 앞면. 기준축이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선 따라 움직이려면 이 뒷편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move, 컨트롤 이 지점이죠. 이 지점. 요 포인트 찍으셔가지고 제일 가쪽에 이 지점. 아, 이 지점 맞나? 여기까지. 이러면 실제로 요렇게 되는 거겠죠. 자, 전체적으로 길이가 2255이기 때문에 테이프 메저를 가지고 이쪽 선에서 그죠? 이쪽 선에서 그죠? 이까지 그죠? 기준 치수선을 한번 딸 거예요. 가이드를 2255 그죠? 이까지. 그럼 실제로 요만큼이 책상의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원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그죠? 그 다음에 선반은 실제로 여기 하나 있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라운드 잡혀 있는 선반 있잖아요. 그 선반은 뭐 나중에 일단 그려본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에서 그리는 방법이 이거 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죠? 뭐 고정할 수도 있고 이거를 복사를 하나 떠가지고 수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뭐 수정하는 거 편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오른쪽 상판 인마 이거를 그죠? 복사해서 가보겠습니다. 컨트롤 눌러서 이까지죠.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이까지. 자, 추정값은 빨간색 선이죠. 빨간색. 그럼 가이드 선까지 딱 붙죠. 클릭. 그럼 이렇게 하나 또 복사가 됐죠. 그죠? 자, 저랑 같이 가시는 분들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럼 선반을 여기도 하나 더 가로질러져 있기 때문에 선반을 그냥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합니다. 자, 무브 툴 가지고 컨트롤 눌러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그대로 가면 됩니다. 지금 레드선이니까 레드선 고정하려면 그죠? 시프트 키 눌러주면 되죠. 이까지 해주고. 자, 여기서는 실제로 보면 판이 크잖아요. 커서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선택 툴에서 이거를 편집 모드 그 다음에 푸시 풀 툴 가지고 이 면을 이 안쪽까지 요렇게 기준선 요렇게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클릭해주면 줄어들겠죠. 선택 툴로 편집 모드 해제. 그러면 요렇게 잡히게 됩니다. 자, 저랑 같이 가시는 분들은 자 이제 위에 1490짜리 1400에 435 이거 부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부제는 역시 탑뷰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모델링 신 탭을 클릭을 해서 그죠? 이 위에 하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렉탱글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1490에 콤마
435 엔터. 그죠? 그 다음에 부재가 두께가 20이니까 푸시풀로 가지고 부재 두께를 20으로 만들고, 그죠? 선택 도구에서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 위치가 실제로 제일 있는 좌판 위인데, 그죠? 이 옆에 간격이 나오는가요? 높이가 없죠? 없으면 적절한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 일단 이거를 가지고, 그죠? 무브 툴로 가지고, 여기에서, 이 점이죠, 이 점, 끝점. 끝점에서, 자, 이 끝점까지 일단 먼저 갖다 놓고요. 여기에서 다시 클릭해서 블루축으로, 파란색 선 뜰 때, 뭐, 한 300 정도 올릴까요? 300. 자,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그죠? 300이 너무 높네요. 한 150 정도. 150? 그럼 좀 낮추겠습니다. 여기에서 150. 뭐 이쯤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이까지 한번 해봅니다. 자, 이까지 간 상태에서 자, 뭐 이제 대충 부재는 큰 거는 다 그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원 있잖아요. 이 받침대 원. 그죠? 받침대 원은 대충 이 위에 한번 그려줍니다. 이렇게 탑뷰를 한번 봅니다. 탑뷰. 요 탑뷰 있죠? 탑뷰. 탑뷰로 서클 가지고요. 서클 가지고 한 이쯤 위치겠죠. 그죠? 이렇게 하나. 그죠?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 푸시풀 툴 가지고 그죠? 밑에까지 내려주면 되죠. 이렇게 뷰 돌려서 뭐 이까지 와야 되니까 이쪽 상판까지. 그 다음에 얘는 또다시 요 밑에까지 와야 되잖아요. 기준점이 항상 중요합니다. 이까지. 그럼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그래서 선택을 해서 메이크 그룹. 그죠? 그 다음에 무브 툴로 가지고 복사를 하면 되겠죠. 컨트롤. 이쯤. 축 한번 보면 빨간색 축이잖아요. 그죠? 이쯤. 뭐 기본적으로 칠 수 없는 거는 아무 때나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지금 이 상판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이 윗판까지 올려줍니다. 더블 클릭으로 편집 모드에서 푸시 풀툴 가지고 이면을 이렇게까지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선택 툴로 뭐 밖에서 빠져나가서 편집 해제하면 기본적인 박스는 다 그려졌습니다. 책상이. 일단 라운드 빼고 각재로만 가지고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부터 라운드를 하기 전에 치수 먼저 답니다. 치수 먼저.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치수를 그대로 다 따야 됩니다. 라운드를 잡기 전에 각재만 가지고 자 치수선 그죠 디멘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요쪽에서 끝에서 그죠 앞에서 가서 이쪽 끝에서 이쪽 끝 그죠. 자 그다음 이게 축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탑뷰. 자 이렇게 해서 앞쪽에 2250.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뭐 지금 화살표 모양도 다른데 이 다른 거는 그 모델 인포에서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그 변경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옆에 700 그죠? 자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아이고 잘못 찍혔다. 자 이 지점까지 700 그 다음에 900 이 치수선도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축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900이네 900.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900. 900이 안 찍히는구나. 잠깐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900. 그 다음에 756 디멘전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756. 그 다음에 1700 뒤쪽에서 그 다음에 이쪽이 1490
천명이가 끌리니까. 1490, 435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치수가 웬만큼 다 됐죠. 그 다음에 지금 900 치수가 저 뒤에 잡혀 있으니까 실제로 뭐 이것도 감점이 되려면 선택을 하셔가지고 무브 툴로 움직여주면 되겠죠. 끝점에서 이 좌표축이 안 움직이는구나. 어차피 치수선은 뭐 상관이 있겠나. 그 다음에 치수선이 기본적으로 치수 레이어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치수 전체를 다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번 잠깐 앞에 보세요. 잠깐만 뭐 하시다가 치수선이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치수를 다 매겼는데 치수선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하나씩 선택을 하십니까? 실제로 치수 레이어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치수선은 치수 레이어에 넣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치수선을 하나하나 다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안 그럼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하나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컨트롤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다요? 네. 물어보는, 와. 아니, 답을 원하시는 그 답을. 이 답에 이렇게 하셨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치수선, 치수선을, 이 치수선 레이어에 넣기 위해서 치수선을 하나하나 다 선택하셨어요? 치수 칠 때 기본 레이어를 치수면 치수.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아 했잖아요. 그 레이어의 기본 레이어를 바꾸지 마세요. 그거는 나중에 낭패를 봐요. 낭패를 진짜 낭패 보거든요. 그럼 통상적으로 지금 레이어 0의 치수를 다 기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치수선을 하나씩 선택하는 거는 정말 그냥 기본만 아시는 분들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에 모델 인포에 그죠? 디멘션에 갑니다. 디멘션. Select all dimension이라고 있죠. 이거 하면 다 디멘션이 선택이 됩니다. 네. 맞죠? 그냥 치수를 다 하나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고 모델 인포에 디멘션 해보면 Select all dimension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거 하면 전체 치수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엔드포인트가 뭐 화살표인데 뭐 지금 전 슬래시로 되어 있다면은 여기서 화살표로 바꿔주고 업데이트 하면 이렇게 화살표로 바뀌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디멘전 레드 이렇게 해주면 실제로 이 디멘전 레드 있잖아요. 비지블을 꺼버리면 치수가 다 지워지겠죠.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겠죠. 지워지는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치수선 레이어는 다 확인이 된 거죠. 일단 모델링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라운드 잡기 위해서 이거는 꺼놓고요. 그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에 측면에 라운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그룹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룹을 편집 모드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아크 가지고 잡을게요. 그럼 아크에서 아크 툴. 저도 단축키만 쓰다 보니까 이 참 찾지를 못해가지고. 자, 이면에서부터니까 이면 그죠? 뭐 한 이쯤 하죠. 이쯤. 실제로 이게 추정값이 보여야 되는데 사선이 안 그러면 이까지 지금 화면에서 볼 때 이까지니까 뭐 이까지 한번 잡아봅시다. 미드 포인트까지. 그래서 이렇게 아크 탄젠트 탄젠트 엣지 나오죠, 그죠? 부드러운 선. 그래서 푸시 풀툴 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밀면 오프셋 리미트 to -20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20만큼 밀면서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딱 클릭. 그럼 라운드 잡혔죠. 그 다음에 선택창에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 윗면도 라운드가 잡혀있고, 지금 앞면도 라운드가 잡혀있죠, 그죠? 그러면 윗면부터 라운드를 한번 잡아볼게요. 평면도에 보면 실제로 치수가 많이 나가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쪽 부분 더블 클릭을 해서 실제로 테이프 맺어가지고 뭐 한 50만큼 들려줍니다, 50. 그래서 라인 툴 이쪽에도 실제로 뭐 한 반쯤, 네, 이까지니까 테이프 맺어가지고 한 이쯤 치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 해서 실제로 라운드를 한번 잡아볼게요. 라운드 아크, 잠깐만요. 선을 일단 먼저 꺼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뭐 이쯤 합시다. 그 다음에 아크 툴 여기에서 이 지점까지, 그 다음에 탄젠트 값 보고, 그 다음 이쪽에서도 이렇게 꺾였잖아요. 그러면 한 이쯤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쯤에서
이까지 해서 탄젠트. 그래서 필요 없는 선들 지우게 가지고 이 선 필요 없다. 그죠? 라운드가 별로 안 좋네요. 그다음에 푸시풀 가지고 이 필요 없는 이 면은 깎아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실제로 뭐 비슷하게 모델링이 된 겁니다. 이거 더 부드럽게 하려면 지우개 툴 있잖아요. 지우개 툴. 지우개 스무스 앤 엣지 앤 스무스. 컨트롤이죠. 컨트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빠져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상판 이 부분 끝점에 라운드가 잡혀 있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하고 아크 가지고 끝점에 뭐 적절한 위치에 시작점, 끝점, 탄젠트,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이렇게 움직여서 시작점, 끝점, 탄젠트, 푸시풀, 각을 날려주면 되겠죠. 저쪽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부재는 다 집어넣어주라 했잖아요. 레이어에. 보면 플라스틱은 원기둥만 플라스틱이네요. 그죠? 원기둥 하나 선택. 그 다음에 나머지 원기둥 플러스로 다시 선택. 그죠? 여기에서 이게 플라스틱. 그죠? 그 다음 이것도 플라스틱도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비지블해서 그죠? 체크를 해제해보면 되죠. 그 다음에 가이드선 지울 때 딜리트 가이드. 나머지 것들은 다 데스크 우드니까 선택해서 데스크 우드. 자, 그러면 끝났죠? 없어지죠? 있고. 그래서 뷰는 뭐 적절하게 이쯤 이렇게 뷰를 만들어서 세이브를 하셔가지고, 그죠? 저장. 뭐 바탕화면에 저는 하겠습니다. 나무 아래서. 그죠? 뭐 01.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